자, 이번 시간에는 3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신라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연속 하한가 신라젠. 자,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런 주제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신라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라젠이 오늘 그 아침에 문은상 그 신라젠 대표가 자사주를 20억 규모로 매입을 했습니다. 신라젠이 그 지난 2일날 미국의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DMC로부터 항암제 팩400 요 간암 임상 3상 중단 공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2연속 하한가를 맞고 나서 이제 문은상 대표가 이제 주가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20억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하고 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뭐 장중에는 좀 하한가가 풀리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하한가로 장을 마감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하한가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바로 이제 그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매수한 그런 투자자들의 그 담보 비율 이상으로 계좌의 평가액을 유지해야 되는데 담보 비율 이하로 이제 평가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이렇게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뭐 손절한 뒤에 신라젠을 담보로 받은 그 대출을 뭐 갚으려는 그런 투자자가 또 속출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종목들이 이제 얽히고 있어서 뭐 신라젠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제 도미노식으로 요 반대 매매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자사주 뭐 20억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뭐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뭐 신라젠에서 그 임상 3상 중단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한번 무엇인지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라젠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약물을 쓴 환자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다른 약물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뭐 신라젠의 그 입장의 그 내용입니다. 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요 글로벌 임상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다른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가 다수 참여하면서 환자 생존율 개선 등의 그 객관적인 그 결과값을 산출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없는 그 시험 결과에 개입하면서 팩사백의 효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가? 뭐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팩사백 그 글로벌 임상 시험에 이 포커스 내용 1차 분석 결과 임상 내 노이즈가 많은 것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자, 임상 시험 환자들이 설계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약물을 함께 맞으면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값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렇게 화면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임상이 팩사백과 바이엘의 그 간암 표적 항암제 그 넥사바라고 합니다. 넥사바를 순차적으로 함께 투여했을 때와 넥사바를 단독 투여했을 때 그 생존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신라젠에 따르면요, 간암 1차 치료제로 팩사백과 넥사바를 함께 투여한 경우 넥사백 단독으로 투여한 그 대비 생존기한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임상 시험기관으로부터 신라젠이 받은 1차 결과로 보면 포커스 실험군, 그러니까 즉
팩사백과 넥사발을 같이 투여한 그런 사람이 203명이고요. 그 중에서 63명이 다른 약물을 추가 투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올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넥사발 단독 투여군, 여기서도 이제 76명, 그러니까 거의 뭐 40% 정도가 다른 약물을 투여하는 이런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다른 이런 약물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왜 그 실험을 이렇게 훼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였느냐? 자, 그 내용은 왜 그랬냐면은 그 과정에서 구제요법을 보인 거예요. 구제요법.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이 임상시험이지만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과정에서 그 임상 약물로 1차 치료 반응이 없을 때 경제력이나 또 보험 급여 여부, 그리고 환자의 후속 치료 의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의사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약을 사용하고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양 집단을 막론하고 환자들이 간암 치료제로 승인받은 신약 5종을 투여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아까 이제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실험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런 그 의견을 요 신라젠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임상시험에서는 이제 다른 약물이 개입되거나 약물 투여 전에 사망한 사례 등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합산한 그런 결과값의 차이가 적을 때는 상반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젠 그 전무의 말에 의하면은 임상 3상에서는 다른 약을 추가 투여한 요법이 실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며 팩사백의 약효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분석이 필요하지만 양쪽은 비슷한 비율로 추가 약물을 투여받았다면 무용성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젠이 근데 이제 이번 임상에서 3상을 다시 진행하지 않고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게 이제 요 내용이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원인을 두고 탓을 하고 있는데, 신라젠 입장에서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고 확실하다라면은 임상을 다시 뭐 3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자신감이 결여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예. 여태까지 뭐 이상까지 진행을 했는데 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임상을 3상을 다시 진행하지 않고 조기 종료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FDA에서 임상 종료 보고서류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포기를 완전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무용성 평가 결과를 뒤집은 사례도 있는데 이 회사 측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그럼 왜 안 하냐라는 것에 최신 항암 약물인 관문 억제제와 병용 임상시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앞으로 내용이 밝혀지겠는데, 아무튼 회사 입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더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전략적인 그 내용이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었는지 아닌지는 오늘 시장에서 그게 입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회사 측의 그런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문흥상 대표가 장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방어하지 못하고 주가는 하한가로 오늘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긴 했어요. 전체 시장이 어려웠고, 그리고, 그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라젠 측에서의 주장이, 뭐, 만약에 그, 정말 합리적이었던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밝혔다면은, 아마 오늘 뭐,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신뢰감을 많이 상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신라젠의 그 차트 그 행보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제로 다른 그 비슷한 형태에서 우리가 그 결과치를 대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HLB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HLB. HLB도 최근에 이제 2연속 하한가 맞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이제 이때는 뭐 그래도 HLB는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줍니다. 네, 그렇게 강하게 줬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때 종가 대비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대비 더 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추세가 역배열 상태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밀린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그 뒤에 주가의 흐름을 좀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뭐 비슷한 류의 그 패턴의 종목을 보여드리면 코롱생명과학이 있어요. 코롱생명과학도 악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뭐 점화한가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대량 거래가 여기서 이제 동반이 됐고요. 그 뒤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또 다시 대량 거래에 동반하면서 반등을 좀 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하락으로 뭐 진행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신라젠으로 넘어와서요. 자, 신라젠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이 3연속 하한가를 맞고 있고요. 오늘 대량 거래, 아주 뭐, 그 전에 유례 없는,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터졌던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엄청난 그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고요. 자, 뭐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 신라젠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라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차트 흐름처럼 주가는 뭐 반등을 주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에 관심이 있거나 신라젠을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가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주봉상의 바닥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1,000원대 정도, 11,000원대, 만원대, 그 정도 부근에서 이제 옆으로 횡보했었던 그 과거의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가가 이제 더 앞으로 밀려서 떨어졌을 때는 요 부분에서의 지지가 되는지,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지지선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하한가 연속으로 좀 맞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다음 날도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저점이 어딜까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신라젠이 요즘에 좀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태이고 뭐 회사 측의 발표도 있지만 여전히 뭐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신라젠이 좀 이 난국을 잘 해결해 가기를 좀 기원해 보겠고요. 오늘 뭐 신라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